여러분 안녕하세요. 대성 마이맥에 새롭게 합류하게 된 한국사 강사 연미정입니다. 만나서 너무너무 반갑고요. 너무너무 반가운데 제가 오자마자 여러분들 길고 힘든 시험을 치르느라 인사를 할 겨를도 없네요. 어쨌거나 저는 너무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많이 도와드리려고 왔고요. 우선은 시험 보시느라고 고생 굉장히 많이 하셨어요. 올해 같은 경우는 특히나 또 N수생의 응시 비율이 굉장히 높았던 시험이었는데요. 한국사가 그동안은 힐링 과목이었어요. 근데 이번 시험은 어떠셨을지 모르겠어요. 준비가 어느 정도 됐다면 한국사는 여전히 힐링 과목입니다. 그런데 자꾸 미뤄두다 보면요. 한국사가 생각보다는 까다롭게 느껴지실 수도 있을 거예요. 이거는 현역생들한테도 해당되는 이야기입니다. 간단하게 총평하고요. 또 전 문항 해설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난이도는요, 중상 정도로 보실 수가 있겠어요. 우리가 이제는 더 이상 계준교육과정이 적용되기 전에 쉬웠던 시험을 가지고 왈가왈부할 수가 없습니다. 이미 23학년도 수능에서요, 앞으로의 난이도는 이럴 것이다, 근현대사의 비중이 많이 늘어날 것이다, 유형은 이럴 것이다 라는 공지를 우리는 이미 받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23학년도 수능 한국사하고 비교를 해서 살펴보게 되면요, 난이도는 비슷한 수준이거나 아니면은 조금 더 상승한 정도의 수준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공부를 안 할 수는 없고요. 어느 정도 이제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자, 난이도가 이제 어떤 것들이 이제 높았고, 그다음에 오답률이 어떤 것들이 높게 나왔는지요. 좀 살펴보면서 문항에 대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답률 가장 높았던 거는요. 제가 시험지 딱 보고 이 문항 가장 어려웠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역시나 이게 가장 오답률이 높았어요. 신채호 선생님 관련된 문항이었어요. 이제 그 전에 여러분들이 공부했었던 패턴들을 생각해 보면 굉장히 굵직굵직하고 넓게 공부를 하셨을 거예요. 그래서 민족주의 역사학자 이렇게 뭉뚱그려서 만약에 문제가 출제가 됐다면 여러분들 쉽게 맞추셨을 텐데 요 문항 같은 경우는 신채호 선생님 같이 독립운동을 했었던 또 민족주의 역사학자이기도 했었던 이 박은식 선생님의 역사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정의 내렸는가 또 그다음에 어떤 역사책을 썼는가를 명확하게 분리해서 공부 암기하지 않았으면 여러분들 이 문항은 많이 틀리셨을 겁니다. 그래서 오답률이 높게 나왔다라고 하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6번 문항, 대동법 문항. 이 문항은 제가 보면서 이게 왜 이렇게 많이 우리 학생들이 틀렸을까라고 생각을 해봤어요. 기출로도 좀 됐던 거거든요. 근데 이 문항 역시 만약에 그냥 대동법은 광해군 시기 때 시행이 됐구나. 광해군 시기 때 대동법이구나. 이렇게 문항이 단순하게 구성이 됐다면 오답률이 이렇게 높게 나오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그런데 대동법이라고 하는 것이 뭐야? 대동법은 이런 방식으로 운영이 됐어. 그리고 이렇게 운영되면서 이런 결과를 나왔어. 라고 하는 어떤 이해가 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문항 구성을 그렇게 구성을 했더니 오답률이 너무 많이 나왔어요. 물론 공부를 많이 안 한 것도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에 10번 문항, 을사늑약과 관련된 내용인데 민영환 선생님 중심에 두고 을사늑약의 문항을 구성한 거는 작년 23학년도 수능에서도 나온 내용이에요. 근데 이게 또 여러분들 시험에 요번에는 기억, 니은, 디귿, 리을 이런 식으로 또 보기가 구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의 형태 또 여러분들 고민하게 만들죠. 3번으로 할까 4번으로 할까. 그래서 단순하게 외교권을 박탈했다 이렇게 나왔으면 여러분들이 맞추셨을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라 외교권 박탈과 통감부 설치 등등의 내용들 섞어놓고선에 고르라 라고 하니까 아마 좀 그 과정에서 헷갈리셨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10번 문항. 자, 그리고 19번 문항 긴급조치 유신헌법 관련된 연표 문항이 나왔는데 제가 요거는 인정을 할게요. 왜냐면은 한국사가 어렵다라고 느끼시는 분들 요렇게 연표 문제나 사건 촘촘하게 나오면 어려워하시고 그 다음에 현대사 파트에서 또 개헌사 관련된 부분을 긴장감을 좀 줘요. 그래서 오답률 나왔고요. 절반 이상 나왔고요. 또 9번 문항 같은 경우 경제침략 구국운동인데 만약에 이제 이 파트 같은 경우도 이모군란, 갑신정변, 동학농민운동 좀 굵직굵직하게 나왔더라면 여러분들이 쉽게 갔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 경제를 따로 끄집어내가지고 문항 구성을 했더니 또 요 정도의 오답률이 나왔습니다. 한 40% 가까이 되는 오답률이 나오는 문항이 10문항 정도가 됐어요, 이번에. 그래서
이제 뭐 실질적인 문항 자체 난이도는 그렇게 어렵지는 않았는데 공부 좀 준비만 조금만 하시면 여전히 힐링 과목이에요. 그런데 준비를 안 하게 되면은 굉장히 오답률 높고 또 등급 비율이 떨어질 가능성이 높겠습니다. 공부를 좀 어느 정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내용 비중 한번 살펴볼게요. 시대별로 전근대사 6문항, 근현대사 14문항 고정화됐어요.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들 9월 평가 모의고사 수능에서도 이렇게 나올 가능성이 높고 이렇게 공부하시면 되겠고요. 좀 구체적으로 살펴보게 되면 선사시대 한 문항, 고대 한 문항, 고려 2개, 조선 2개입니다. 그래서 요번에 이제 선사문항이 나왔는데요. 9월 평가 모의고사에서는 고대부터 테스트가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런데 이제 수능에서도 그럴 가능성이 있지만 골고루 주지 않을까 싶어요. 선사시대 하나 선물처럼 주고요. 고대 주고요. 고려 2개, 조선 2개 이렇게 들어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현대사 파트 가게 되면은 여기도 이제 고정화가 되어 있는데 흥선대원군부터 시작해서 국권피탈 과정까지가 이제 5문항 정도가 출제가 될 거고 일제시대 파트 5문항 현대사 4문항. 그래서 이렇게 출제가 됐습니다. 3점짜리랑 2점짜리랑 10개, 10개씩 출제가 되는데 한국사 같은 경우는 난이도 차이가 크지 않아요. 그래서 그냥 공부하시고 안정적인 등급 가지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분야사 크게 의미는 없지만 그래도 들여다볼게요. 정치사를 중심으로 무조건 문제는 많이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전법이 골고루 출제가 됐고요. 또 안에 인물사를 중심으로 한 문항 구성이 많았어요. 왕의 업적과 관련된 문항, 이거는 뭐 단골로 많이 출제되는 유형이죠. 그래서 이번에는 고려 태조 왕건과 관련된 내용이 나왔다. 다음번에는 뭐 광종이 나올 수 있고요. 성종이 나올 수 있고 공민왕이 나올 수가 있어요. 이렇게 구성이 되고요. 또 흥선대원군 잘 나오죠. 민영 선생님 또 김상옥 의거활동 의열단 관련된 내용이 전부 인물사를 중심에 둔 문항 구성이 많았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경제 파트로 들어가게 되면 여러분 경제는요, 조선 후기에다가 포커스 많이 맞추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역시나 조선 후기 대동법 문제가 출제가 됐고요. 공부하실 때는 너무 단순하게 광해군 대동법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조금은 대동법이 뭔가, 균역법이 뭔가 좀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다는 거 설명드려요. 또 9번하고 20번 문항 이거를 경제 파트로 따로 끄집어내가지고 이건 경제에서 출제됐어 라고 좀 이야기 드리기는 그렇지만 문항 구성 자체가 일본의 경제 침략에 맞선 구국운동 해가지고 선택지 자체도요 전부 경제 선택지가 들어갔어요. 노급이라든지 균역법이라든지 마찬가지로 20번 문항도 사실 현대사에서 각 정부의 정책인데요. 경제정책과 관련해서 여러 경제 관련 선택지들이 들어갔습니다. G20 정상회의 등 이런 경제정책으로 구성됐다라고 하는 점이 이번 6월 평가 모의고사의 특징이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좀 맞춰서 공부를 하셨으면 좋겠고 사회사 같은 경우는 뭐 특별하게 비중을 많이 두지 않습니다. 그래서 뭐 신분제도라든지 여러 가지 사회책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난이도 있게 아주 깊게 들어가거나 그런 문항은 잘 출제가 되지 않아요. 그래서 가볍게 그냥 넘기시면 되겠고요. 문화 파트도 문화 파트가 어렵게 나오면 굉장히 여러분들 힘들게 할 거예요. 그런데 수능 한국사 시험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고대 백제 문화 2번 문항으로 출제됐는데 뭐 금동대학로 이거 뭐 단골로 나오는 거고요. 또 16번 신채원 선생님 문항이 인물사를 중심으로 출제가 됐으면서도 약간의 문화사가 가미된 그런 식의 문항 구성이었어요. 그래서 문화사 많이 어렵지 않게 고대 파트 그다음에 고려 정도 내에서 문화사는 공부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이 정도 내용 비중. 자, 이제 24학년도 수능 한국사 여러분들이 준비하셔야 돼요. 한국사 너무 일찍부터 많이 공부 다 해놓고 끝내버려라 라고 권하지 않아요. 이쯤에서는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는 그러나 이제 공부 준비가 들어가셔야 됩니다. 당연히 준비를 미리 해놓은 친구들에 비해서는 지금부터 하시면 좀 버거울 수가 있어요. 왜냐면 우리가 이것만 하는 게 아니니까. 그래서 다른 과목이랑 하는데 굉장히 좀 힘들 수는 있지만 제가 이제 여러분들을 위해서 최대한 시간을 절약하면서 효율적으로 지금 이 시점에서 여러분들에게 딱 필요한 그런 강의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많이 한국사 때문에 힘드신 분들은 도움을 받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제 청기누설 마법의 총정리라고 해서요. 2배속 압축 개념 강의가 진행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절대평가 수능 한국사를 정말 제가
대성 이 마임에게 입성을 해서 정말 수능 한국사에 포커스를 맞춰서 여러분들 시험에 맞는 거, 군더더기 하나도 없이 진짜 필요한 내용들만 엄선해서 내용을 다 담았습니다. 구조화시켜서요. 여러분들 이 안에 들어가 있는 내용들만 열심히 반복해서 공부하시면 아주 효율적으로 그리고 부담되지 않게끔 하실 수 있게끔 제가 구성을 해놨기 때문에 필요하신 분들이 도움을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이제 시험 끝이 났으니까요. 6월 평가원 점수에 너무 낙심하지 마시고요. 한국사 같은 경우는 지금부터 해도 늦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하실 수 있어요. 그런 과목이 한국사예요. 그래서 지금부터 준비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앞으로의 진짜 수능 시험을 준비해야 되기 때문에 문항 하나하나 좀 분석하면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1번 문항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시대의 사회 모습으로 옳은 것을 골라라 라고 했는데 너무 깊게 들어가진 않고요. 심플하게 짚어드리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 1번 문항은 여러분들한테 선물처럼 주는 문항이에요. 구석기, 신석기, 청동기 구분하는 정도의 문제로 출제가 될 거고요. 앞에 보시면 이렇게 사진 자료 많이 제공이 될 겁니다. 그래서 빗살무늬 톡이 나올 때 있고요. 주먹도끼 잘 나오죠? 그다음에 청동 제품들 많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청동기 시대 골라내는 거고요. 비파형 동검 나왔고요. 반달 돌칼 하나만 체크를 할까요? 근데 요거는 돌칼이에요. 근데 청동기 시대인데 돌칼이 나옵니다. 청동은 굉장히 귀하다는 거예요. 아무나 가질 수 없다는 거예요. 지배층이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청동이라고 하는 제품으로 농기구 만들어서 쓰지 않아요. 농기구는 여전히 돌을 씁니다. 반달 모양으로 생긴 반달 돌칼이에요. 새끼줄을 꼬아가지고 수확할 때 쓰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청동기 시대에 잘 나오는 것들 눈여겨보시고요. 자, 1번 보시면 서원이 건립되었다라고 했어요. 서원. 교육기관이잖아요. 그래서 조선시대 들어가서 사림들 양성하는 교육기관이고요. 자, 2번 고인돌이 축조되었다. 그렇죠. 요거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내용 보면은 설령 내가 이 사진 공부했으면 그래도 요거 모르시는 분은 없을 텐데요. 요렇게 계급이 발생했구나. 근데 이 계급을 보여주는 게 뭐다? 덮개돌 쭉 올린 고인돌이구나. 지배층의 무덤. 계급이 발생했구나. 이렇게 연결시켜서 문제 푸실 수도 있겠습니다. 쉽습니다. 1번은. 자, 3번. 상평통보가 사용이 되었다라고 했어요. 화폐들이 많이 나올 수 있는데 여러분들 시험에서는 정답으로 들어올 만한 거는 상평통보 하나예요. 조금 더 들어간다면 당백전, 경복궁 지을 때 나왔던 당백전, 원납정 정도가 되겠네요. 그래서 요거 잘 나옵니다. 조선 후기고요. 향부곡소라고 하는 특수한 행정구역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 요거는 고려시대죠. 그 다음에 5번 팔간의 연등에 우리나라는 불법에 힘입어서 탄생한 나라다. 훈요 10조에 반영되어 있어요. 고려죠. 고려. 자, 넘어갈게요. 2번 보시겠습니다. 만약에 1번 문제부터 만약에 틀렸어요. 그러면은 그냥 이거 해설 강의 잠깐 멈추고요. 어차피 우리 한국사는 개념 강의 자체가 길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거 그냥 억지로 듣고 계시느니 그냥 그 개념 강의를, 압축 개념 강의를 빠르게 한 번은 들으시고 진행하시는 게 좋습니다. 들어봐야 이해가 안 되실 거예요. 자, 2번 갈게요. 자, 가국가의 문화유산으로 옳은 것을 골라라 라고 했습니다. 문화사와 관련해서 하나가 나왔는데 어렵진 않았어요. 자, 가의 왕이 도읍을 어디로? 사비로 옮기고요. 그 다음에 국호를 남쪽의 부여 영광을 누리겠다. 남부여로 계층을 하였다. 그래서 수도가 처음에 한성이었다가 웅진이었다가 급하게 밀렸잖아요. 여기에 웅진으로. 쫓겨서 밀려가지고 수도에 걸맞지가 않았다. 어디로 갔다? 사비, 남부여로 갔다. 이거 누가 한 거다? 성왕, 백제. 성왕 시기 때 한 거다. 근데 쭉 봤더니 적군과 맞서 싸우다가 죽었네요. 전사했다. 시호를 성이라고 하였다. 성왕이에요. 그럼 여러분들 여기에서 키워드 잡아야 되는 게 뭐냐? 관산성 전투. 이런 것들 나중에 좀 문제를 다르게 구성한다라고 하면은 이런 내용이 들어가서 반영될 수 있어요. 그래서 백제 문화유산을 골라라라고 하는 문제인데 백제 찾으면 되겠네요. 이렇게 선택지 자체도 여러분 그냥 금동대왕을 이렇게 하지 않고 백제 이렇게 키워드 주고 또 신라 같은 거 신라의 문화유산이거나 경주 이렇게 다 줍니다. 어렵지 않게 출제가 됐고요. 그래서 요거는 신라 시대 때 석구랑 관련된 거고 요거는 고구려, 강서대묘, 사신도고요. 고분벽화죠. 또 4번 삼국유사, 삼국사기 서적과 관련된 거 많이 나오지는 않는데 나오면 삼국사기, 삼국유사. 네, 삼국유사. 요거는 단군 신화가 있는 거. 승려일연이 고려 후반기 때
썼던 거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수원하선 뭐 잘 나오죠. 이거 정조의 업적입니다. 이상도시를 건설했다 정도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3번 보실게요. 가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골라라 라고 했어요. 고려 역대 구간 관련된 거 아주 잘 나와요. 해종종 좀 여러분들 시험에서 잘 안 나오고요. 광종 미치거나 빛나거나 여기서 잘 나올 겁니다. 호족들 숙청하는 거, 그리고 태조 왕건 잘 나오겠죠. 혼인정책 했던 거, 그 다음에 기사 긴 사신간 제도 뭐 이런 것들 잘 나올 겁니다. 자, 옳은 것을 골라라 라고 했네요. 그래서 후삼국을 통일한 거 정답 5번이 되겠어요. 그래서 신라 말에 후 백제 견훤, 그다음에 후 고구려 궁예 밑에 있었던 오른팔이 왕건이었고요. 이제 그 과정 속에서 신라의 항복을 받아내고 발해까지 흡수하게 되면서 다시 한번 민족을 재통합하게 되는 것이 바로 고려 태조 왕건이었다는 거. 자, 1번 보시면 교육, 나라가 부강해지려면 교육을 키워야 된다라고 교육입국조서를 반포했던 거는 제2차 가보개혁기에 해당이 되는 거고요. 필긴 판서는 그냥 설명을 드리는 걸로 할게요. 자, 2번. 전국의 척화비 화의하는 거 배척하는 척화비를 건립하였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뭐 병인양요, 신미양요, 척화비까지의 순서를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돼요. 병호, 신척, 병인양요, 오페르트 도굴 사건, 신미양요, 척화비까지 기억하셔야 되겠고, 자, 3번. 치안유지법을 제정하였다. 1920년대, 1925년에요. 사회주의 민족 우리 독립운동을 했었던 사회주의자 세력을 잡으려고 했었던 거. 그래서 이제 사유재산을 거부하는 자, 뭐 이런 자들을 잡겠다라고 하는 게 치안유지법이죠. 그러니까 문화통치 시기 때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4번 경국대전을 편찬하였다. 우리나라 통일된 법전이고요. 편찬 완성되었다. 성종이에요. 성종, 조선 성종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4번. 자, 다음 자료에 나타난 전쟁의 영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여러분 요렇게 구성된 문항은 또 나올 거예요. 어떻게? 이거 이렇게 뭐 인조 몇 년 이런 일들이 벌어졌다. 근데 이거 어떻게 바꿔서? 나오는 패턴 똑같아요. 선조로 바꿔가지고. 그러면은 뭐가 나올까요? 여기 들어갔네요. 여기 이순신이 나오겠죠. 명량, 노량 이렇게. 그래서 임진왜란 한 형태로 문항 구성될 수 있고요. 이렇게 인조가 들어가면서 호란과 관련된 내용을 물을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가장 적절한 것을 골라라. 1번 대가야를 멸망시켰다라고 했는데 이거는 그대로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대가야 멸망, 진흥왕, 신라 진흥왕 이렇게 들어가죠. 그 다음에 2번 별무반이 편성되었다라고 했습니다. 고려시대 때 윤관이죠. 그래서 여진을 정벌했던 거. 시대별로 뭐 구분을 하시면 되겠네요. 그러니까 전근대사 파트는 여러분 근데 여러분들 생각하셔야 되는 게 근현대사 파트가 난이도가 올라갔고 많이 출제된다고 해서 이제 나는 근현대사만 공부해야지. 근데 여러분 여기 전근대사에 또 오답률이 많이 나올 수가 있어요. 난이도가 생각보다 쉬운데. 그러니까 이 파트는 공부 그냥 한 번만 하시면 오히려 그냥 술술술술 쉽게 맞출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효율만 생각한다고 근현대사 위주로만 들어가지 마세요. 그래서 공부를 했다가 오히려 점수가 더 안 나올 수도 있어요. 여긴 넓게 선지가 구성이 됩니다. 전근대사 파트는. 자, 북벌론이 대두하였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북쪽을 치자. 오랑캐들 쳐버리자. 왜냐면 이렇게 삼전도의 굴욕을 겪고 아버지가 그래서 그의 아들이었던 이제 효종 시기 때 북벌론이 대두를 하게 되죠.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됩니다. 자, 4번. 삼국이 간섭합니다. 누구를? 일본을. 일본이 세력을 더 확대시키는 거를. 그래서 청일전쟁 해가지고 시모노세키 조약을 통해가지고 요동반도를 할양받았는데 그거 이제 다 된 밥에 재뿌리는 일을 이제 러시아가 주도적으로 하게 되면서 간섭을 하게 되죠. 그래서 그걸 다시 뱉어내게 합니다. 자, 5번 볼게요. 쌍성 총관부가 설치되었다. 고려네요. 그래서 요거는 원간섭기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무력으로 탈환하는 거 누가 있다? 공민왕. 공민왕의 업적으로도 또 선택지는 5번 잘 구성돼서 나올 거예요. 자, 5번 보실게요. 자, 가에 들어갈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을 골라라 라고 했어요. 자, 누가 나왔나 봤더니 이자겸 나오고 묘청 나왔네요. 자, 이자겸, 경원, 이씨 집안, 문벌귀족들 중에서도 짱이다. 고려시대 때. 그래서 중첩된 혼인관계를 통해 가지고 권력을 쥐고요. 왕이었던 인종하고 막 싸우죠. 그래서 개경에서 불납니다. 그러자 개경 기운이 다 있다. 좋은 기운 다 있다. 어디로 가자? 서경으로 가자. 그래서 묘청이 난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러나 잘 안 되죠. 가에 들어갈 내용 가장 적절한 거 그럼 뭘까요? 신라 말의 호족 세력의 성장. 그럼 이거는 뭐 엄마니 밤매온 궁에 나오거나 뭐 왕건 나오거나 뭐 견훤 나오거나 이래야 되는데 이건 아니고 고려 문벌 사회의 동요 흔들림. 정답은 2번이에요.
동요됐다는 거. 그래서 막 흔드는데 니네 이제 그만해라. 물 너무 고였다, 썩었다 이러면서 흔드는 거예요. 서경 세력이. 근데 결국에는 실패하잖아요. 그래서 이 구도를 누가 바꿔요? 이제 무신들이 바꾸게 되는 거죠. 그래서 무신정변으로 연결된다는 거, 고려시대 때. 자, 3번. 조선 전기 훈구와 사림. 그래서 사림이 화를 입었다. 뭐? 사화죠, 사화. 조선시대. 자, 4번. 조선 후기 탕평 정치의 추진, 영정조. 자, 5번. 일제강점기 민족유일당 운동의 전개입니다. 일제강점기 파트로 들어가겠죠. 자, 넘어갈게요. 6번. 오답률 2위의 문제. 여러분들 이거는 맞추셔야 돼요. 이게 왜 오답률이 2위가 나왔을까요? 자, 가 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골라라. 3점짜리 배치를 했는데, 그러니까 이제 대동법이 뭐냐. 곡물을 토산물 대신 뭐 나주에서 배가 나오고 영주에서 사과가 나오는데 그거를 토산물 집집마다 거두는 특산물 대신에 땅을 가지고 있는 사람한테 이제 쌀로 바꾼 거예요. 이거 내기가 너무너무 힘드니까. 그래서 뭐 박납의 폐단을 바로잡기 위해 실시되었어요. 원래는 이제 토산물 내던 게 너무 힘드니까 이걸 대신 내주는 박납인들이 생겼다고요, 중간에. 그런데 이 박납인들이 되려 어떻게 하더라. 대려 자기들이 너무 이제 비싸게 받는 거죠, 대가를. 그래가지고 거기에서 오히려 더 괴로웠다는 거예요. 박납인들이 대신 내주기 시작하면서. 그래서 아니다. 그냥 땅 가진 사람들이 쌀 내고 화폐로 대신한 식으로 다 바꿔버리자. 근데 어디부터? 이거 왜냐면 땅 가진 사람들이 너무너무 싫어할 거거든요. 왜 땅 가진 사람들만 세금 더 내라고 해? 라고 하면서 이제 너무 싫어할 거라 처음에 시작 자체를 경기도에서 한정시켜서 해요. 그래서 이거 경기도에서 전국적으로 이거를 확대시키는 데까지 몇 년 걸려도 100년 걸려요. 지주들이 반대해가지고 제외한 전국에서 시행이 되었다. 그런데 이제 여러분 만약에 이제 특산물을 그전에는 직접 냈단 말이에요. 조금 설명을 드릴게요. 근데 뭐 나주, 배, 그다음에 영주의 사과, 이제 뭐 이런 게 처음에는 직접 집집마다 다 이거를 직접적으로 국가에다가 납부를 했는데 이거 내는 게 너무 어려워. 왜냐면 농사가 잘 안 될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도 이걸 부과한 거예요. 빈부의 격차 상관없이. 그러니까 너무 힘든 거야, 백성들이.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중간에 박납업자들을 끼워가지고 이들이 대신 내게끔 한 거예요. 그런데 얘네가 자기네들이 내가 대신 아주 좋은 때깔이 좋은 사과, 배 같은 거 내가 대신 납부해 줄게 라고 했는데 이거 내야 되는 백성들한테 거기에 대한 대가를 더 너무 크게 돈을 지불을 받았던 거죠. 이들이 중간 착취를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너무 비싸게 받아먹고 이러니까 백성들이 더 힘들어. 예전에 자기들이 직접 낼 때보다 더 힘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이 구조를 다 끊어내버리고 땅을 가진 사람들, 그래서 1결당 12두 정도, 12바구니 정도의 쌀로 내거나 아니면 화폐로 내는 식으로 바꾼 거예요. 그러면 요렇게 이제 쌀이 들어오다 보니까 국가 입장에서는 예전에 요렇게 특산물 받았던 게 없잖아요. 근데 뭐 왕이 직접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사과 사고 배 사고 뭐 이번 제사에는 소떡소떡 올리고 싶은데 뭐 소세지 2개밖에 없느니 막 이러면서 막 고르고 다닐 수 없잖아요, 왕이. 그래서 어떻게 했다? 공인이라고 하는 존재가 나온 거예요. 이 사람 뭐 하는 거예요? 그 역할 대신 하는 거예요. 시장 가가지고 대신 사오고 하는 역할. 이런 식의 흐름이 대동법이라는 거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1번. 그래서 공인이 성장하는 계기가 됐다. 정답은 1번이 되겠네요. 자, 2번. 300산업 발달, 3가지 하얀 제품. 이거 50년대 상황이죠. 미국으로부터 원조 받았을 때 이승만 정부 시기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하얀 밀, 그리고 이제 사탕수수, 그다음에 면, 이런 것들 이제 가공하는 거죠. 그래서 사탕수수 설탕으로다가 이제 가공식품이 나오는 거, 그런 산업들이 발달을 했습니다. 1950년대 상황이고요. 자, 3번. 물산 장려운동, 내 살림 내 것으로 일본 기업이 들어와서 일본 상품 자꾸 팔리니까 우리 민족 기업을 살리고자 내 살림 내 것으로 우리 기업에서 만든 거 쓰자라고 하는 거 1920년대 상황이고요. 4번 기기창 근대식 무기를 제조하는 기구입니다. 설치되는 배경 결과를 가지고 왔다. 이거는 이제 영선사가 파견이 되면서 이런 결과를 가져온 거고요. 5번 보시면 권문세족의 경제적인 기반을 약화시켰다라고 했어요. 호조, 고려시대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호족의 권한을 뺏는다, 슬슬슬슬. 근데 권한을 뺏는다라고 하는 거 재산 뺏는 거랑 똑같은 건데요. 노비예요, 노비. 그래서 호족의 권한을 뺏는다라고 하면 노비안건법.
광종 시기 때. 근데 이거랑 유사 개념. 고려 후반기에 가가지고 권력을 쥐고 있는 친원파 세력들이 많이 들어가 있는 저 검문세족의 힘을 뺀다라고 했을 때 비슷한 전민, 변정, 도감. 땅하고 백성, 억울하게 억울하게 땅을 빼앗긴 거죠. 그래서 권문세족들은 막 대농장을 일구고, 그 다음에 억울하게 노비가 된 사람들, 백성들을 올바르게 돌려주는 기구인 거죠. 전민, 변정, 도감. 누가 주축이 돼서? 신돈이 주축이 돼서요. 그래서 공민왕 시기 때 잘 나오는 선택지가 됩니다. 정답은 1번 이렇게 된다는 거. 자, 7번 보시면 가 인물이 실시한 정책으로 옳은 것을 골라라 라고 했어요. 저는 지금 경복궁에 나와 있어요. 셀카 찍고 있는데 경복궁 임진왜란 때 불탔는데요. 고종의 아버지 누구예요? 흥선대원군. 그래서 왕실 권위를 높이기 위해서 중건하였다. 그래서 흥선대원군 개혁정책 굉장히 잘했었는데 결국에는 이것 때문에 민심이 등을 돌리기 시작을 하죠. 그래서 이제 최익현 보수적인 이 유생, 뭐 굉장히 사실 건강한 보수 세력 인물 중에 하나인데 흥선대원군의 많은 정책들을 지지하거든요. 통상수교 거부 정책 같은 것들, 이런 것들 절대적으로 지지했어요. 그런데 이것만큼은 반대를 했다. 최익현조차도 머리 풀어헤치고 도끼 들고 가가지고 하지 말아라. 경복궁 중건하는 거 그만하자. 흥선대원군 원납전, 원에서 납부하는 징수 기부금인데 뭐 저거 사람들 원망해서 납부하는 돈이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했다고 하죠. 그리고 당백전을 발행했다. 상평통부 100배 같이 뛰는 거, 백성들의 원망을 많이 샀다. 흥선대원군. 흥선대원군 거 골라라 라고 하면은 정답 4번이 됩니다. 호포제. 집집마다 이 흥선대원군 시기로 들어가기 전 상황은 어떤 시기예요? 몇몇 가문들이 권세를 지는 세도 정치 시기잖아요. 그래서 요 시기의 상황을 해결한 것이 흥선대원군이고요. 우리는 요 시기부터 근대가 시작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때 가장 문제가 됐었던 것이 뭐였냐면 세금을 수취하는 부분에 있어서 문제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삼정의 세 가지 부분, 삼정의 문란이 있었죠. 그래서 군정, 전정, 토지세와 관련된 문제, 그다음에 군역과 관련된 문제, 돈 빌려주는, 원래는 도와주려고 했었던 건데 문제가 발생했던 환고. 그런데 요거 군정과 관련해서 흥선대원군 시기 때 와서 집집마다 다 군역을 지고, 그러니까 세금을 내야 되는 이런 이제 호포제를 시행을 했다는 거죠. 요거의 핵심적인 포인트는 뭐냐면 요게 집호자예요. 집집마다 내게 했다는 건데 그 이전에는 여기에서 양반들은 제외됐었는데 요 시점에 오게 되면 이제 양반도 내라. 굉장히 파격적인 개혁 정책이었습니다. 호포제. 그래서 정답은 4번이고요. 그러니까 이제 흥선대원군이 자기 편을 많이 만들어야 되는데 흥선대원군의 정책들이 이제 이렇게 호포제, 그래서 있는 자들의 것을 빼앗고 또 뭐 이제 서원을 철폐하게 되면서 유생들 반발하게 하고요. 그러다가 이제 마지막에 막바지에 가서는 이렇게 경복궁까지 중건하게 되면서 백성들까지 등을 돌리게 되면서 흥선대원군은 잘한 부분들도 굉장히 있었지만 결국에는 10년 만에 이제 하야를 하게 됩니다. 자, 정동행성 이문소를 폐지하였다라고 했어요. 동쪽을 정벌하는 행성인데요. 우리 기준에서 동쪽에 어디 일본까지 정벌하려고 했었던 원나라 욕심이죠. 그래서 저걸 설치했는데 오히려 저 기구가 남아가지고 우리를 간섭했습니다. 근데 이걸 폐지했다고 하네요. 공민왕식이고요. 그다음에 독서 상품가를 운영했다. 독서하는 능통함에 따라서 세 개로 그룹을 나눈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내신 시험 보고 난 다음에 테스트 받았는데 굉장히 이게 등급을 3등급으로 나눠가지고 1등급 어디 기업에, 2등급 어디 기업에, 3등급 어디 기업에 취직을 바로바로 시켜주는 겁니다. 근데 이제 이때 화를 내는 애들이 있죠. 왜 뼈다귀를 안 보고 능력을 보냐라고 하면서 화를 내는 이제 진골귀족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건 잘 시행이 안 되죠. 신라시대 때, 신라하대. 자, 3번. 사군 육진을 개척하였다. 요거는 세종식이고, 그다음에 5번 볼게요. 마한 전체를 복속해. 만만치 않았던 이 나라가 어느 나라다? 백제입니다. 자, 넘어갈게요. 8번. 가나 시기 사이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을 골라라 라고 했는데요. 이거 사료가 나왔어요. 사료가 나왔다고 여러분들 긴장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이런 3점 표시, 그 다음에 사료 표시 이런 것들 약간의 긴장감 여러분들한테 줄 텐데요. 키워드만 잘 찾으세요. 어차피 우리 절대평가 수능 한국사 시험에서는
핵심적인 키워드가 반드시 안에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뭐 그러니까 하나 주면 어려워지는데 막 2개, 3개씩 여러분들 시험에서 많이 주니까 걱정 안 하셔도 돼요. 군국기무처 이렇게 좋습니다. 또 기몽집, 1차 기몽집 내각이구나. 군국기무처가 있었구나. 여기에서 안건 올려가지고 개혁을 막 추진을 하는 거거든요. 저게 살아있을 때 1차 가보개혁이에요. 그 다음에 임금이 모든 관원을 이끌고 엄숙한 차림새를 갖추고 황구단에 이르러 친히 제사를 지낸 후에 황제에 즉위하고요. 국호를 대한 그리고 광무원년으로 하였다. 그래서 대한제국, 황제 즉위식을 거행하고 대한제국을 선포하는 요 시기에 있었던 사실을 골라라. 1번, 아관파천이 단행되었다. 저 중간에 을미사변이 발생을 하게 되죠. 여기 1차 가보개혁이 추진할 때부터 이미 청일전쟁이 진행되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일본이 결국에는 승리를 하게 됩니다. 근데 일본이 승리하고 나서 시모노세키 조약을 맺어가지고 요동반도 끌고 가는데 삼국이 간섭해서 결국에는 이제 러시아가 중심에 있는 이 삼국이 간섭을 하게 되면서 일본이 더 세력 확장을 하는 거를 막게 되죠. 그러자 이 러시아하고 손을 댄 인물, 자꾸 러시아를 끌어들이려고 하는 인물이 누구냐? 명성황후. 이렇게 된 겁니다.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명성황후를 시해하는 을미사변이 발생을 하게 되고요. 고종은 너무 두려워요. 그래서 이 을미사변 이후에 어떻게 한다? 아관파천. 궁궐에서 자기 아내가 죽었는데 그 궁궐에 계속 있을 수 없잖아요. 자기도 언제 암살당할지도 모르고. 그래서 러시아 공사관으로 몸을 피신한다. 아관파천이에요. 그리고 나서 돌아와서 선포한 것이 뭐냐면 이제 대한제국이 되겠습니다. 황제의 나라 대한제국을 선포하게 돼요. 그러나 나라를 잘 지켜내지는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중간에 있었던 거 골라 정답 1번 이렇게 되겠네요. 자, 2번 볼게요. 무신정변이 발발하였다라고 했는데 고려예요. 고려시대. 그다음에 홍경래의 난이 발생하였다. 우리 아까 세도정치 시기 때 홍경래의 난, 그 다음에 하나는 임술농민 봉기 요거 2개가 나온다는 거. 조선 후기입니다. 또 4번. 조선 형평사가 조직이 되었어요. 일제강점기로 들어가고요. 백정의 차별을 철폐하자라고 하는 운동에서 비롯됐죠. 인천상륙작전, 이거 현대사죠. 6.25 현대사 이렇게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냥 시대만 구분하시면 문제 풀 수 있는 거니까 이거를 뭐 사건의 시기를 묻는 촘촘한 문제다 이렇게까지 보기는 어렵습니다. 굵직굵직하게 문항이 출제가 돼가지고요. 자, 9번 갈게요. 오답률 5위에 있었던 거. 가에 들어갈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을 골라라 라고 했습니다. 일본의 경제 침략에 맞선 우리가 나라를 구하기 위해서 한 운동들인데요. 곡식이 자꾸 빠져나가요. 강화도 주양 맺고 나서 쌀이 너무 많이 빠져나가니까 이거를 막을 수 있는 방공력을 실시했었던 거. 자, 그다음에 보안에는 일본이 항무지 개척을 하려고 하자 우리가 그거를 막으려고 이제 독립협회 쪽에서 같이 이제 나서면서 이제 운동을 했었죠. 그래서 보안회가 주축이 돼가지고 이런 활동을 했었고요. 또 국채 보상 운동을 또 확산시킨 거. 우리나라 이제 빚을 지게 되면서 돈을 갚자라고 하는 국채보상 운동이 대구에서 서상돈 중심으로 시작돼서 운동이 확산됐다라는 정도입니다. 그러면 가에 들어갈 내용을 골라볼게요. 뭐 어렵게 느껴지셨을 수 있는데 이것도 시대 구분만 사실 하시면 되는 거예요. 노급, 그 다음에 노급과 관련된 거 관료전이 나온다라고 하는 거 이거 그대로 들어갑니다. 누구예요? 신문왕, 뉴스페이퍼 신문왕. 또 균역법의 시행이죠. 균역법. 1년에 2필의 옷감을 내던 것을 한 필로다가 줄인 거. 이거 누가 한 거다? 영조가 했습니다. 조선시대에 영조가 했고요. 그 다음에 3번 보시면 새마을 운동을 추진했다라고 했습니다. 뭐 현대사로 들어가죠. 1970년 박정희 정부 시기로 들어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전민변정 도감이 설치되었다. 우리 아까 계속 얘기했었잖아요. 고려시대 때 공민왕시기로 들어가겠네요. 자, 5번. 황국중앙총상회.
그러니까 이거는 여러분 총 상회예요. 상인들이 모인 거예요. 우리의 상권을 지키기 위해서. 일본 상인들 자꾸 치고 들어오고 막 이러니까 상권 지키려고 만든 겁니다. 근데 언제? 황국시대 때. 그래서 대한제국이라고 선포했던 그 시기 때 상인들의 조직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러면 이제 들어갈 게 요거밖에 없습니다. 5번밖에. 자, 10번 보실게요. 밑줄 친 이 조약의 결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골라라. 민영원 선생님 중심에 든 문항을 23학년도 수능 시험에서도 이렇게 구체적이진 않지만 민영원 선생님 딱 주고요. 자결하고 유서 남겼다. 이거 똑같이 나왔어요. 그래서 그때는 뭐 이제 헤이그 특사를 파견했다. 뭐 요런 식으로 문항이 나오고 정답지였는데 뭐 민영 선생님은 뭐 이조 판서, 뭐 형조, 병조 판서 아주 그 고관직 자리에 내놓으라는 고관직 자리에서 굉장히 오래도록 일을 국가를 위해서 일을 하셨던 분이에요. 근데 결국에는 우리나라 외교권을 박탈당하게 되고 이제 을사늑약 체결하게 되는 상황이 오자 결국에는 자결로서 백성들한테 자극을 주죠. 그래서 유서를 남깁니다. 두 통을 남겨요. 그래서 하나는 백성들에게, 하나는 각국 공사에 남기는 유서가 남게 되는데, 이 을사늑약이라는 거 좀 꼭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는 강제로 체결된 이 조약 파기할 것과 여기 체결에 앞장선 오적을 처단하라는 상소를 올렸다. 그래서 이 조약에 대한 항의로 자결을 하였다. 그래서 옳은 것을 골라라. 통감부가 설치가 되었다. 이게 나중에 뭐가 되는 거예요? 이제 조선 총독부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을사늑약 때부터 이제 외교권 박탈당했다는 거는 우리가 완전 주권이 다 박탈된 건 아니지만 거의 껍데기만 남은 거예요. 그냥 이거 사람으로 치면 내가 내 의지대로 다른 사람, 남자친구를 사귈 수도 여자친구를 사귈 수도 뭐 내가 누굴 동생으로 삼을 수도 이렇게 관계를 맺을 수가 없는 거예요. 전혀. 국가 대 국가로서의 그런 외교 관계를 전혀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일본의 허락을 받아야 됐던 거죠. 이런 통감부가 설치가 되었다는 거, 그리고 외교권이 박탈되었다는 거. 기역과 디귿. 요거랑 많이 오답률이 2번하고 3번이 많이 나왔어요. 부산을 먼저 열고요. 부산 외에 항구 2개, 원산과 인천을 처음으로 열었어요. 우리는 누구에 의해서 처음으로 열렸다? 일본에 의해서 처음으로 열리게 됩니다. 항구가 열려요. 언제다? 강화도 조약. 그 다음에 리을, 청과 일본의 군대가 동시에 철수하였다. 동시에 철수하고요. 앞으로 출병하게 되면 사전에 서로 통보하자라고 했었던 것이 텐진 조약. 그래서 갑신 정변이 끝나고 난 다음에 이후의 상황에 맺어지게 되는 텐진 조약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갑신 정변 끝나고 나서는 짧은 거 2개 나오잖아요. 한성, 텐진 2개. 자, 가에 들어갈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을 골라라 라고 했어요. 모금 운동을 벌여서 독립문을 건립했어. 러시아의 이권 침탈을 규탄했어. 근데 여기서 끝나죠. 독립문, 독립협회. 근데 독립협회가 가지고 있는 특징, 근데 고종이 러시아 공사관으로 몸을 피신하고 있을 때 왕이 궁궐 안에 없을 그 공백기에 독립협회가 생겨요. 근데 이제 독립협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미 앞에 갑신정변을 한 차례 치르면서 이렇게 백성들하고 함께 하지 않으면 개혁을 성공시키고 추진시키기가 어렵다는 깨달음을 얻어요. 그래서 독립협회 시기 때 오게 되면은 만민 공동에 백성들하고 같이 손잡고 같이 함께 가려고 시도를 합니다. 그래서 백정 출신이 막 단상에 올라와서 연설을 하기도 해요. 또 시전에 상인들이 많이 모인 곳에서 연설해가지고 상인들의 지지를 받기도 합니다. 그래서 옳은 것을 골라라.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광주 학생 항일운동을 지원했다. 이거는 신간회고요. 신간회. 자, 2번 한글 맞춤법 통일안을 마련하였어요. 이거는 조선어학회. 잘 나와요. 뭐 국어 연구와 관련해서는 조선어학회가 많이 나옵니다. 뭐 구체적으로 문제가 출제되면 뭐 국문연구소부터 시작해서 조선어 연구회, 조선어학회 이렇게 들어가는데 여러분들 시험에서는 조선어학회가 잘 나오고요. 또 서울 진공작전을 추진하려고 했어요. 임시정부의 마지막 군대 한국광복군. 한국광복군. 또 어린이날을 제정하였어요. 이거는 소년회. 소파 방정환 선생님 1920년대에
이제 어린이날, 어린이를 존중하게 여겨주세요. 어린이에게 존대해주세요. 소년회에서 제정을 하게 됐습니다. 자, 12번. 밑줄치 이 운동의 영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을 골라라. 학생들이 다시 만세를 외치다. 1920년 3월 1일이네요. 근데 이 운동의 발발 1주년을 기념해서 일어났대요. 그러면 이 운동 1주년 기념이니까 뭐 날짜가 맞아 떨어지네요. 1919년 김인현 3일 만세 운동이죠. 그래서 가장 적절한 거 골라라. 정답 5번이죠. 일제가 이른바 문화 통치를 실시하였다. 3일 만세운동과 관련해서는 앞부분에 뭐 원인이 나올 수도 있어요. 배경. 그러니까 1차 세계대전 끝나고 난 다음에 윌슨의 민족 자결주의 뭐 이런 게 언급이 될 수도 있고요. 또 변화된 거 문화 통치 실시했다. 요거 다른 선택지로 만약에 바꿔서 문제 출제된다라고 하면 대한민국 임시정부 뭐 이런 걸로 나올 수도 있겠죠. 자, 1번 보시면 직강소가 운영이 되었다라고 했습니다. 이거는 동학이죠. 동학농민운동과 관련된 거고요. 판선 생략할게요. 자, 2번 을미의병이 일어났다라고 했습니다. 을미의병, 을사의병, 을사의병은 을사조약 때문에, 을미의병은 을미사변 때문에, 그 다음에 뭐 정미의병은 정미칠조약 때문에 연결하시면 되겠고요. 3번 내각 책임제 개헌이 이루어졌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총리를 중심으로 한 내각 책임제 개헌인데요. 대통령한테 힘이 너무 많이 들어갔다. 그래서 총리를 중심으로 한 내각을 꾸리자. 그런 식으로 운영을 하자, 국가를. 그래서 처음에 이제 이승만 대통령 중심으로 이제 추진이 됐다가 4.19 혁명을 맞이하게 되면서 내각 책임제로 개헌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장면 내각이 탄생하게 되죠. 자, 남북한이 유엔에 동시에 가입하였다라고 했어요. 91년에 이제 노태우 정부 시기 때 유엔에 동시 가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번 문제에서는 통일과 관련된 문제가 마지막에 한 문제 정도가 꼭 출제가 되는데 통일 문제가 별도로 나오질 않았어요. 근데 중간에 이렇게 문항을 구성하는데 선택지로 들어간 거를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13번. 다음 판결이 내려진 시기에 볼 수 있는 모습으로 가장 적절한 것을 골라라 라고 했는데 조선군 사령관을 협박하고 육군 특별 지원병제를 비판한 혐의로 검거된 최땡땡에 대한 소송 기록이다. 지원병제, 징용제, 위안부 이런 거 나오면 민족 말살 통치 시기. 그래서 민족성을 말살시켜가지고 일제를 대신해서 총알바지로, 그러니까 제대로 훈련도 안 된 학생들을 데리고 나가가지고 총 잡게 한 거잖아요. 민족 말살 통치 시기를 골라라. 갑신정변 아니죠. 그다음에 경인선 개통식인데 이제 수도에서 서울에서 인천까지 가는 철도입니다. 이건 1899년 무렵이에요. 근대 초기. 자, 3번. 그러니까 일제강점기로 들어가기 전에 이미 철도 다 부설 깔아가지고 우리나라 이제 물자를 수탈해 가려고 하는 시동을 거는 거죠. 자, 3번. 나는 황국의 신민이다 라고 하는 것을 어린이용, 성인용 따로 만들어가지고 매일같이 암송하게끔 한 거예요. 이 민족성을 말살시키는 거죠. 정답 3번. 자, 4번. 신식 무기를 들고 훈련받는 별기군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럼 요거는 이모군란과 관련된 이제 고시기로 넘어가겠죠. 5.18 민주화 운동 있는데 요거는 이제 그 전두환 정부 시기 이렇게 가시면 되겠습니다. 14번. 밑줄친 이 단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골라라 라고 했어요. 김상옥 의사 순국 100주년 기념하여 제작된 것이다. 이 단체의 단원으로 종로경찰서에 폭탄을 투척했어요. 그래서 이제 김상옥 의사가 폭탄 투척하고 난 다음에 쫓아오는 한 400여 명, 1000여 명이라고 하는 의견도 있고요. 그래서 1000여 명의 경찰들하고 같이 이제 총을 겨누면서 마지막 한 발 나오는 걸 이제 자결을 하시죠. 이제 이 단체 의열단이죠. 그래서 김원봉의 주도로 결성이 되었다. 그래서 만주 길림에서 1919년에 결성이 됐고요. 20년대 개별투쟁으로 활약했던 이제 의열단을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개별투쟁으로는 의열단이 있고요. 그다음에 한인 애국단이 있잖아요. 그래서 요렇게 두 가지에서 요거 이제 1919년에 조직이 돼가지고 1920년에
개별투쟁을 했던 거. 이건 1931년에 조직해가지고 1930년대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이 시기에 개별투쟁을 했었던 단체가 임정의 한인애국단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여기서는 김상옥이라든지 뭐 김지섭, 박재혁 등등등등 나오는데요. 김상옥 선생님 잘 나오고요. 김원봉 선생님 중심으로 많이 나올 겁니다. 한인애국단 같은 경우는 이봉, 윤봉, 이봉창, 윤봉계 의가 활동 이런 것들 살펴볼 수가 있겠죠. 자, 2번. 교조 신원, 억울함을 풀자, 원통함을 풀자, 교조 신원 운동부터 시작해가지고 정치적 성향을 갖는 식으로 넘어가게 된 것이 이제 동학농민운동과 관련된 거고요. 그 다음에 부산과 마산에서 민주항쟁에 참여하였다라고 했어요. 부산 마산이 김영삼 총재 표밭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YH 무역 사건으로 인해서 비롯해서 김영삼 총재가 이제 제명당하게 되죠. 그래서 그러면서 이제 부산과 마산에서 민주항쟁이 일어나게 되고, 그리고 11.6 사태로 연결되면서 이제 박정희 대통령이 사망하게 되는 이제 그런 상황입니다. 요거는 박정희 정부 시기고요. 그다음에 오산학교와 대성학교를 건립하였다. 새롭게 하는 거, 새로운 체제, 새로운 백성, 신민회. 신민회. 자, 그다음에 5번 김규식을 파리 강화에에 파견하였다. 1차 세계대전 끝나고 나서 전후 그 처리에 대한 논의를 할 때 가장 먼저 파견됐었던 것이 외국어를 굉장히 잘했던 이 김규식 선생님이 파리 강화에에 당도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넘어갈게요. 15번. 가에 들어갈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을 골라라 라고 했어요. 1930년의 통계자료에 따르면 한국인 가운데 한글을 읽고 쓸 수 있는 사람이 약 15%. 남녀로 구분해보면 25%, 여성 중 약 6%만이 한글을 읽고 쓸 수 있었다. 여기까지 이제 딱 읽어보면 이제 감이 오는 거죠. 문맹률이 높으니까 어떻게 해라? 이제 문자 보급운동, 한글 보급운동 시작됐다라고 하는 거. 그걸 고르면 되겠네요. 그러면은 이렇게 글도 모르는 사람들 뭐 과거제와 관련 있는 내용 나올 수가 없죠. 과거제 처음 도입했던 거, 쌍기의 권위를 받아가지고 고려 시기 때 광종. 자, 2번. 세종 시기 때 집현전이 있었다. 그러면 성종 시기 때 홍문관이 있었다. 쭉쭉쭉 더 나가서 정조 시기 때 왕실 도서관, 요거 뭐가 있어요? 규장각. 이렇게 떠올리시면 좋겠고요. 자, 3번. 한성, 순보, 열흘 만에 나오는 우리의 최초의 근대 신문이에요. 그래서 요건 1883년인데, 그냥 시기, 뭐 근대 초기구나.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수선. 이거는 뭐냐면 이제 참선을 수행한다. 뭐 이런 뜻인데요. 그냥 수선한다. 불교가 너무 타락했잖아. 수선하는 거야. 누구예요? 진울이요. 진울. 5번. 민중 속으로 들어가서 농촌 계몽하자. 이게 러시아 용어입니다. 분화로드 운동이 전개되었다. 정답은 요거네요. 5번입니다. 자, 16번 갈게요. 오답률 1위. 어려웠을 거예요. 자, 가에 들어갈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을 골라라. 역사는 아와 비와의 투쟁이다. 이제 신채호 선생님은 민족주의 역사학의 아버지예요. 그러니까 초석을 다지신 분인데,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이렇게 위기에 처해 있을 때, 어려움에 처해 있을 때, 야, 우리의 선조들, 뿌리는 이렇게 굉장히 많은 업적을 남겼고, 우리가 이렇게 대단한 민족이야 라고 하는 것을 자꾸 긍지, 북돋아줬던 선생님이 바로 이제 신채호 선생님이에요. 그래서 을지문덕 살수대첩, 그죠? 그 다음에 독사신론을 대한민국의 신부에 연재하였다. 그래서 민족을 중심에 둔 역사서술, 그러니까 왕 중심의 역사서술을 한 거 아니고 이제 그런 식의 서술을 처음으로 하셨던 분이 신채호 선생님이에요. 또 조선 상고사를 간행했다라고 해서 이제 고대부터 고대 이전까지 뭐 단군의 이야기라든지 뭐 이런 것들에 관심을 많이 보이고 연구하셨던 분이 신채호 선생님이다. 그래서 가에 들어갈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만약에 이런 어떤 그 역사를 서술하는 방식과 결이 비슷한 사람을 골라라라고 하면 이렇게 갈 수 있어요. 한국 통사. 근데 이거는 완전히 분리돼서 신채호 선생님과 박은 선생님을 구별을 해야 됐기 때문에 정답은 3번입니다. 조선 혁명 선언을 작성하였다. 의열단. 그래서 의열단의 행동 강령이었죠. 지침입니다. 그래서 민중들이 직접 나서서 폭력을 통해서 우리가 독립을 쟁취할 수 있다. 뭐 이런 내용이 담겨져 있는 거죠. 의열단의 행동 강령.
근데 1번에 한국통사, 우리의 아픈 역사, 독립운동 지혈사, 우리의 독립운동 투쟁사 이런 것들 남기신 거는 이제 박은식 선생님이고요. 박은식 선생님과 관련해서 나올 수 있는 내용은 우리의 정신을 강조한 거, 혼, 뭐 이런 거 강조한 거. 그러면 박은식 선생님으로 흘러갈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 임시정부의 1대 초대 대통령이 누구다? 이승만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탄핵당하고 2대 대통령이 박은식 선생님이요. 뭐 이런 것도 언급될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지금 해야 되는 급선무 28가지를 제시한 사람 누구냐? 최승로예요. 최승로 이기는 길, 최고로 고려가 이기는 길은 여기에 담겨져 있어요. 최승로의 짝꿍이 누구냐? 성종이에요. 고려 성종. 그 다음에 조선 사회 경제사를 출간했다라고 했는데 요거는 백남훈 선생님. 그래서 우리의 역사도 세계사가 가지고 있는 발전의 법칙, 그 법칙을 우리나라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우리도 고대 노예제 사회, 중세 봉건제 사회, 근대 자본주의 사회 이제 이런 식의 흐름을 세계사처럼 우리도 똑같이 갖고 있다라고 하는 거를 정리하신 분이 백남훈 선생님이에요. 우리나라는 뭐 중세 봉건제에 빠져 있고 근대로 훌떡 넘어왔는데 그렇게 근대로 넘어오게 만들어준 게 누구다? 일제가 그렇게 만들어줬다. 그래서 일본에 감사해야 된다. 막 이런 식으로 자꾸 우리를 세뇌시키니까 거기에 대해서 반박을 한 겁니다. 자, 5번. 우리말 큰 사전 편찬을 주도하였다. 뭐 나온다고요? 저렇게 우리말 큰 사전 맞춤법 이런 거 나오면 조선어학회. 근데 조선어학회에서 시도를 했는데 잘 안 됐어요. 그래서 나중에 해방 후에 한글학회에서 했다는 거. 자, 넘어갈게요. 17번. 자, 다음 내용의 보고서를 작성한 위원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골라라 라고 했습니다. 반민족 행위 처벌법 나왔네요. 그럼 여러분 이제 이 문항은 현대사에 들어가면은 1번 문항으로 잘 나올 수 있는 거 재헌국회 활동이에요. 그럼 이 재헌국회 활동과 관련해서 잘 나올 수 있는 거 첫 번째 반민법. 그러니까 친일파 처단하는 거. 그리고 두 번째 농지개혁. 요거 두 개는 끌어안고 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임기 2년에 헌법을 만든 국회에서 뭘 추진했느냐? 우리는 해방 직후에 해야 될 게 되게 많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 했습니다. 자, 1번 삼청교육대를 운영하였다라고 했습니다. 이거는 이제 전두환 50대예요. 전두환 정부 때. 그래서 전두환 정부 때 뭐 슬로건, 뭐 이제 사회 악을 다 없애버리겠다. 그래서 깡패라든지 뭐 폭력배 이런 사람들 다 없애버리겠다라고 하면서 데리고 끌고 가지고 훈련시킨 건데 거기에 이제 뭐 민주화 운동을 했던 사람들 이런 사람들도 많이 끌려갔던 거죠. 그 다음에 2번 재헌국회에서 구성되었다. 정답 2번이 되겠습니다. 자, 정우의 선언을 계기로 결성이 되었다라고 했어요. 자, 이거는 신간에. 여러분 신간에는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제가 이렇게 쭉 설명을 해도 공부를 어느 정도 해야 지금 이 이야기가 들어오실 거예요. 근데 공부가 전혀 안 된 상태면 설명을 해도 이야기가 어려우실 겁니다. 근데 정우의 선언은 결국 이건 신간의 탄생을 가져온 거고 신간회를 묻는 문제예요. 근데 신간회의 핵심적인 내용이 뭐냐면 당시에 독립운동을 할 때 사회주의 세력과 그냥 민족주의 계열이 나뉘어져 있었던 상태였어요. 독립운동을 할 때마저. 그래서 좌와 우를 같이 결합해가지고 만난 게 신간회예요. 그래서 새로운 뿌리가 올라온다. 신간회예요. 그래서 이렇게 꽃을 피운 게 신간회입니다. 요거는 제가 여러분들 잘 기억하시라고 신민회랑 자꾸 헷갈리지 마시라고 이미지화 시켜드리는 거니까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신민회는 새롭게 한다.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이제 교육 같은 것들 많이 뭐 오산학교, 대성학교 이런 거 나오는 거고 그 다음에 그 전에는 언급하지 않았던 공화정체라고 하는 거를 새롭게 언급해요. 근데 요거는 좌와 우에서 새 꽃이 피는 거야. 신간, 새로운 뿌리. 이런 식으로 기억하시면 좋아요. 자, 그 다음에 밀립대학 설립운동을 추진하였다라고 했습니다. 이거는 뭐 밀립대학 기성회죠. 관련성 없고 일제강점기 때. 그 다음에 5번 조선인민공화국 수립을 선포했어요 라고 했는데 조선인민공화국은 북한같이 느껴지겠지만 북한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에요. 참고로 이거는 해방 후에 조선 건국준비위원회가 처음에 이제 해방되자마자 조직이 됐는데 여운형 선생님을 중심으로 해서 근데 미군이 당도하기 전에 우리만의 제대로 된 정부 만들기 위해서
세워진 것이 조선인민공화국이에요. 근데 미군정 당도하게 되면서 뭐 이거는 뭐 그냥 없어지게 됩니다. 18번. 자, 다음 자료에 대한 탐구활동으로 가장 적절한 것을 안 봐도 되겠죠? 요거죠. 3.15 부정선거 이렇게 됩니다. 부정선거 때문에 유권자를 협박하고 폭력적으로 방해하고 이걸로 인해서 관련된 거 탐구활동 어떤 거 골라냐? 이거 4.19 혁명이죠. 그래서 사선까지 하려고 대통령의 사선 사실은 이제 부통령 이기붕을 당선시키려고 그랬던 거죠. 이승만 대통령 나이가 너무 많아가지고 이제 이기붕이 대리하게 하려고 사선까지 가게 하려고 하다가 이제 결국에는 4.19 혁명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 이렇게 되겠네요. 이모군란 관련해서 없고요. 60만세 운동 이거 일제강점기잖아요. 그다음에 제주 4.3 사건인데 요거는 이제 50 총선 남한만의 단독 선거 50 총선을 치르려고 하는 그 시기의 상황입니다. 그래서 요 시기는 넘어간 거고요. 모스크바 3국 외상회의에서 결정된 내용을 분석한다라고 했는데 여기에 뭐 언급이 나오려면은 뭐 신탁 통치와 관련된 내용, 미소 공동회의가 개최된 내용 뭐 이런 게 들어와야 되겠죠. 자, 19번 갈게요. 자, 밑줄 친 긴급조치가 발표된 시기를 연표에서 옳게 골라라 라고 했습니다. 긴급조치 유신헌법. 국민들을 완전히 얼음시켜버리는 거죠. 유신헌법, 연표에서 옳게 골라라 라고 했습니다. 개헌사 관련해서 여러분들 많이 어려워하실 텐데 유신헌법은 그냥 무조건 나온다고 보시면 돼요. 여기는 잘 나오고 그 다음에 또 이승만 정부 시기 때 발췌개헌 4.4.5 요 정도 3개 꼭 나오니까 여러분들 그렇게 공부하시고 옳게 골라라 라고 했는데 그쵸. 이제 오답률이 다하고 라 사이에서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5.16 군사정변을 통해서 박정희 정부가 이제 주도권을 잡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헷갈렸는데 결국 요거는 이제 72년에 나오게 되는 유신헌법 3선까지 3번까지 하고 그리고 이제 유신헌법으로 들어가게 되는데 유신헌법의 주된 내용은 대통령의 권한을 막강하게 하고요. 영구집권을 오래도록 집권하게끔 가능하게끔 헌법을 고친 거예요. 여기서는 3번 하려고 했던 거예요. 여기는 오래도록 하려고 해요. 이게 더 가는 거죠. 순서가. 이렇게 갑니다. 정답은 라가 되는 거예요. 4.13의 헌법을 그냥 유지시키겠다. 그래서 4.13 호원조치 철폐 이러면서 들고 들어온 민주화운동이 6월 민주항쟁이죠. 그래서 그거는 이제 전두환 정부 시기 때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 이렇게 되겠네요. 어렵지는 않아요. 많이 어렵진 않고 20번이 이제 통일 문제가 들어야 되는데 뭐 요 정도 그냥 들어왔고요. 20번은 현대사에서 이제 정부의 경제 정책과 관련해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옳은 것을 골라라 라고 했어요. 경제 정의가 실현이 됩니다. 쭉 보면은 정부는 앞에 금융기관과 거래 시에 가명이 아니라 옛날에는 가명으로 그냥 이름을 뽀미 언니 뭐 이렇게 해가지고 뭐 둘리 뭐 이렇게 해가지고 엄청 그냥 쉽게 통장을 만들었다. 근데 요새 통장 만들기 너무 어렵잖아요. 가명이 아닌 실명으로만 거래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금융실명제. 이거 김영삼 정부 시기예요. 그러면은 옳은 거를 골라라 라고 했는데 선택지를 전부 경제 선택지를 넣어놨어요. 지게를 발급하였다. 근데 요거는 대한제국 시기 때 광무개혁 때 토지 옛날엔 그냥 개똥이네 말똥이네 저거 밭이야 뭐 산 아래 있는 거 개똥이네 밭이야 그게 아니라 이제 법적으로 증서를 마련해 주는 거예요. 이 토지는 누구 거다라고 하는 법적 증서를 마련해 주는 게 지게입니다. 그래서 이걸 대한제국 광무개혁 때 했어요. 근데 러일 전쟁 터지게 되면서 안 되고 그리고 나서 일본이 니네는 이 토지 누구 건지도 소유권자가 분명하지가 않아. 우리가 해줄게. 그게 뭐다? 토지 조사 사업. 그 다음에 G20, 20개 국가들 정상들이 모여가지고 경제와 관련된 내용을 논의했던 거. 근데 아시아에서 우리나라가 최초로 했었어요. 이게 언제냐면 이명박 정부 때죠. 이명박 정부 때. 자, 3번. 제1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추진하였다라고 했습니다. 추진이에요.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추진했다. 이거 박정희 정부 때. 그래서 1960년대. 자, 경제개발협력 개발기구 OECD에 가입했다. 이 정답 4번이네요. 김영삼.
그다음에 유상으로 사들여야 되고 유상으로 분배하는 농지개혁. 저게 이제 무상으로 몰수, 무상 분배가 되면 북한이 되는데 이거 남한에서 한 농지개혁이고요. 자, 요 임기 2년에 헌법을 만든 재헌국회에서 했던 일 2개 꼭 기억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반민족행위처벌법, 그다음에 농지개혁 이렇게 2개 꼭 기억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네, 20번 문항까지 다 들여다봤고요. 한국사 너무 쉽게 생각하는 주변 친구들이 많이 있겠지만 나는 그렇지 않다. 나는 정말 자꾸 한국사 때문에 마음이 너무 불안하다라고 생각하는 친구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너무 뭐 의기소침해 하지 마시고 지금부터 하시면 충분해요. 힘을 내시고요. 또 제가 열어놓은 강의 여러분들 충분히 제가 뭐 커리큘럼 상담도 해드릴 수 있고 하니까 오셔서 상담 받으시고 필요한 강의들, 내용들 도움 받으셨으면 좋겠어요. 네, 여기까지 진행하겠습니다.